네, 안녕하세요. 네, 그 ERP 넥스트 코리아 박준성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 ERP 넥스트에 대한 오버뷰 과정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인 저의 웹사이트고요. 네, 보시면은 그 ERP 넥스트 여기 로그인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가입 버튼 쬐까맣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름하고 메일 주소 넣으시면은 해당 메일로 가입 메일 날라가고요. 거기서 패스워드 초기화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한테 그 카페에다 연락을 주시면은 해당 계정에 이제 계정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권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가입하시면 그냥 일반 고객 포털로 들어가는데, ERP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카페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 공식 이 ERP에서 어떤 모듈을 다루고 있는지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이게 이제 외국산에 있는 오픈소스 ERP다 보니까 제가 계속 번역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이게 좋은 ERP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좀 많이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보시면은 회계 모듈, 자산 모듈, 빌드, 구매, CRM, 뭐 이런 모듈들 HR, 뭐 그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제가 만든 메뉴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R 급여도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고요. 프로젝트 관리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대시보드인데 각각 모듈별로 대시보드도 제공하고요. 네,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칸트 차트나 이제 요거를 칸반 차트로도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뭔가 프로젝트를 보는 그 방식을 어떻게 볼 거냐, 말 그대로 뭐 캘린더에 대한 것도 뭐볼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게 단순 프로젝트뿐만 아니고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일즈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 아이템을 등록하고요. 이건 이제 보통 제가 여기서 지금 예로 삼고 있는 건 서비스 쪽에 IT 쪽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예시를 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재고 물품을 아이템을 등록을 했을 때 재고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를 안에서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고를 관리하는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하면 재고가 실제 카운팅이 되고, 그럼 재고가 있어야지만 판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고 쪽에도 여러 가지 뭐 세팅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그건 나중에 천천히 좀 설명드릴게요. 재고 쪽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재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배송 규칙, 가격 규칙부터 시작해서 그 재고의 뭐 아이템의 바코드를 관리하느냐 안 하냐, 바코드를 출력할 거냐 안 할 거냐, 심지어 바코드를 스캔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여기서 다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고요. 웹사이트는 제가 아까 로그인했던 첫 웹사이트, 하기 전에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하고 추가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생산 쪽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B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등록을 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작업에 대한 관리, 계획, 생산 계획, 그리고 BOM, 그다음에 작업에 대한 내용들, 라우팅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가장 이제 키가 되는 제조의 핵심은 BOM이죠. 그래서 BOM도 이 여러 가지가 또 가능합니다. 뭐 얼터네이티브로 설정할 거냐,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도 우리가 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리테일로도 쓸 수 있고요. 이거 이제 도메인을 제가 추가를 우선 3개만 해놓은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농업 쪽 도메인을 추가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이제 커스터마이징 필드라든지 커스터마이징된 이제 그런 문서를 뭐 테이블을 만들겠다. 여기서 다 개발이 가능하고요. 뭐 따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모르더라도 마스터 디테일 구조의 테이블 설계를 써서 뭔가 쓰겠다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은 그게 화면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막 어렵게 옛날에 코딩을 했을 때 뭐 테이블 정의 설계하고 화면 그리고 했던 것들이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부터 그게 좀 단순해진 것 같아요. 시스템 통합, 이건 여러 가지들이 가능한데요. 뭐 오스라든지 이제 소셜 로그인 한다든지 구글이랑 연동한다든지 이제 또 백업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AWS S3에다 올리거나 드롭박스에다 올리거나 또 이제 지급에 대해서 라조페이라든지 페이팔 통해서 지불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쇼핑 쪽의 세팅도 가능하고요. LW랑도 연동이 되고 웹훅이라든지 뭐 SMS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거를 세팅을 하면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세팅해서 쓰고 있고요. 참고로. 네. 뭐 페이팔도 제가 세팅을 하다 말았는데 비즈니스 계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 외에도 뭐 이 캘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뭐 등록을 하거나 해서 이벤트를 뭐 생성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캘린더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리스트 뷰 볼 게 아니라 캘린더 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이런 식으로 뭐 컨택해서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런 테이블 하나 뭐 만들어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테이블 하나 정의를 하면 또 볼 수도 있고요. 커스터마이징 된 것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뭔가 필드를 추가하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잡 투두에 대한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할 일에 대한 것들을 이 시스템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한 거죠. 너 여기서 커테이션 했는데 커테이션 그러니까 견적서 만든 거에 대해서 뭔가 작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여기에 알람이 뜨고요. 뜬 거에 대해서 투두를 확인하고 여기 안에 작업을 한 다음에 완료됐습니다 라고 조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타스크가 어사인 됐을 때 특정 타스크에 대한 내용도 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다 가능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그 프론트엔드 때부터 백엔드까지 모든 것을 다 여기 담아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고 쉽게 또 현재 개발된 ERP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그 뭐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쉽게 뭔가 그 구현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런 이제 메뉴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저희의 입맛에 맞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트업 어카운트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 사정의 트리 차트업 어카운트로 맞춘 건 아닌데 네, 충분히 지금 수정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이제 홈인데 뭐 간단하게 하나 CRM 쪽에 하나 보여드리면은 대시보드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원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이미 만들어진 거에 세팅도 가능하고요. 계속 이거 이제 약간 이제 지금 설명드리면은 약간 이제 번역이 약간 잘못된 기계 번역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계속 꾸준히 번역을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번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대략적인 내용은 알려드렸는데 이게 왜 쉽고 왜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이게 왜 공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판매 쪽 모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 부분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객을 하나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다 만들어져 있죠. 이분 누가 삼성전자 구매를 만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런 이제 국가가 필수다. 이제 국가를 넣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코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 필드가 안 들어가 있는데 국가 필드 추가한 거고요. 이 부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한 건데, 그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에 나는 어떤 필드를 추가하고 싶어. 이게 고객이라는 건데 필드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커스터마이즈의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필드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추가한 거죠. 이 색깔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요것도 제가 추가한 겁니다. 이건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두 가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국 사정에 맞게끔 추가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게 한국 사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다 보시면 이 플러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고객으로 견적서를 만들겠다. 이 고객으로 판매 오더를 만들겠다. 아니 여기서 생성을 하겠다. 가격 규칙, 이 고객에 대해서 아니 뭐 이제 뭐 커스텀 그룹이라든지 아니 뭐 어떤 뷰로 보겠다. 회계 원장에 대한 뷰로 보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회계 원장 뷰를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고객에 대한 회계 원장으로 해서 잔액, 채권 채무에 대한 잔액을 볼 수도 있고요. 판매 주문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으로 발생된 판매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이 고객의 판매 주문이 있는데 보아하니 매출 송장이 있는데 제가 다 취소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보이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럼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송장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플러스 눌러서 매출 송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ERP에 대한 서버 세팅 3시간 지금 서비스라서 이제 시간으로 제가 이 메이저 뭐라고 하지 단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만원, 그래서 부가세 10%에서 99,000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요. 요거를 이제 저장하는 순간 이 드래프트로 바뀌고요. 확정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미지불, 그러니까 아직 수급이 안 된 상태다 라는 상태가 나오고요. 그럼 보면은 여기서 뷰로 회계 원장 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차대변이 나오고, 이게 채권 계정과 세일즈 부가세, 그 다음에 이건 매출 계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대변이 딱 나오죠. 요거는 데빗 크레딧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건 좀 수정을 할게요. 뭐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수금 처리까지 하겠다 라고 하면 얘가 지금 미지급 상태, 미지불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급 처리 입력을 요거를 플러스 누르면은 바로 지급 처리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회사 계좌가, 우리 회사 당사 계좌가 우리 회사는 신한은행을 쓰고 있어.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 그쪽에 이 거래처에 대한 계좌가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계좌에서 우리가 돈 수금을 해서 신한은행에 돈이 입금이 됐어요 라는 거를 만드는 거고요. 요거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날짜를 넣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지불 방식도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현금, 송금이죠. 뱅크 트랜스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날짜를 아마 이런 식으로 넣어라 필수값일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이제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시 상태죠. 확정을 하면 yes 하면 어떻게 되냐, 원장으로 가면은 이 채권이 까지고 돈이 입금이 됐어요. 99,000원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여기 클릭하면 또 드릴 다운도 되고, 요거 클릭하면 또 드릴 다운 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더 생성해서 그 커테이션과 오더가 만들어지면 돈 인보이스 매출 통장 만들고 수금까지 오더 투 캐시가 한눈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SAP를 했지만 그 SAP보다 화면이나 UI 구성이 더 쉽고 직관적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ERP보다도 아마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버뷰라고 하지만 이거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강력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고 쪽이라든지 우리가 그 뭐 솔직히 이제 더존 ERP 쓰시면서 또는 이카운트 ERP 쓰시면서 이런 것들 안 되는 것들 뭐 통합이 안 되고 각각 따로 돌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나가 전자세금 계산서 연동하는 부분을 개발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세금 계산서 연동 부분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따로 ERP를 이것저것 다 쓰실 게 아니라 여기 하나에서 다 쓰시고 필요한 것들은 개발해서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다음에 간단하게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모듈에 대한 오버뷰 지금 이제 세일즈 모듈만 보여드렸는데 구매 쪽에 대한 그 구매 전략에 대한 모듈 구매 계획부터 시작해서 구매 실행하고 재고 이거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모듈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 감가상각에 대한 자산 처리하는 부분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하거나 아니 즉각 자산에 대해서 뭐 처리해서 재각을 처리하거나 매각하거나 감가상각 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또 설명 드려야 되고요.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HR에서 뭐 가장 이제 해야 될까 이게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그 HR에 대한 이제 평가 뭐 예를 들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HR을 보면은 이 종업원에 대한 유형, 급여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 관리가 있을 거고 이제 시프트, 그러니까 이제 뭐 순환 업무를 해가지고 뭐 3교대, 2교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4교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공장 같은 경우일 수 있고 직원들의 월차를 관리해서 휴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대로 휴가를 가고 그 휴가에 대해서 이제 더 못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펜스 클레임 부분이죠. 이제 직원들이 어디 뭐 출장하거나 뭔가 뭐 복리후생비를 신청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뭐 지금 제가 이제 샘플 올려놓은 구인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내 링크를 들어와서 어떤 사람 뽑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구인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제가 이제 SAP FI 컨설턴 뽑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으면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제 로그인 없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 이제 잡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HR에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뿐만 아니라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금융 쪽에서 대출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제 직원들에게 대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급여 계산이죠. 이 급여 계산도 여기서 그런 계산 로직을 만들어서 룰 베이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룰을 잘만 만들면은 급여 계산이나 우리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이 급여나 HR 쪽에서 좀 걸리는 거는 연말정산 모듈이에요. 연말정산 모듈 이게 해외의 ERP다 보니까 연말정산의 이런 부분은 약간 수작업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여기 연말정산 모듈 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국가에서도 연말정산을 클라우드화, 서비스화 하면서 좀 이제 정책이 바뀌어 가면서 뭐 조만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프로젝트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 실제로 그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IT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뭐 건설 쪽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퀄리티의 품질 목표를 세우고 절차를 세우고 그런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인스펙션까지 다 쭉 흘러가는 제품을 생산했을 때 품질 관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 뭐 재고 쪽에 이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고에 대한 재고 수량이 맞냐 안 맞냐, 어떻게 관리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 UM이라고 하죠. Unit of Measure. 그 단위, 수량에 대한 단위. 뭐 예를 들어서 한 팔레트가 뭐 몇 박스가 나오고 우리 제품은 그 몇 박스 안에 또 몇 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수량이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거나 전환됐을 때 우리가 뭔가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건 이제 솔직히 배달이 아니라 배달 여행이 아니라 딜리버리 오더. 그러니까 이제 배송이죠. 저희가 뭐 고객한테 배송 한다는 가정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가장 이제 그 재고 쪽에서 이제 그 회계 쪽에서 보는 거는 얘가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법으로 그 재고 평가 가능하냐 아니면 피포도 가능하냐 둘 다 지원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라이센스나 뭐 이런 거, 아니 라이센스라고 해야 되나, 워런티죠. 워런티라든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언제까지 뭐 1년 동안 워런티를 주겠다 판매 이후에, 그래서 그게 지났냐 안 지났냐 뭐 이런 것도 또 가능해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B2C 업무를 할 때 되게 중요하죠. 워런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고장이 났는데 워런티 이내야 유주보수 방문 요청을 하면 유주보수 들어가서 수리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워런티 뭐 1년 번호 관리하고 다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워낙 이 ERP가 직관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딱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미처 번역이 안 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 부탁드릴게요. 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개발용 사이트입니다. 이건 이제 제 로컬 PC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요. 이 우분투 20.04에서 개발 서버를 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을 하고, 이건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발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파이썬 소스와 자바스크립트를 좀 아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비즈니스 로직은 파이썬에 객체를 만들고 뭐 그 객체를 초기화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작업들부터 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필요한 데다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부분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그 이제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크론 잡을 걸거나 여기 안에서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스케줄러에 대한 부분이 크론으로 이렇게 30분마다 돌아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맵 1분마다 돌아라, 1시간마다 돌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크론 잡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만 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론 잡 만들어서 했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어떤 이벤트 이후에 뭘 해라 이런 것들도 그 마치 이제 SAP에 보면은 엑시라든지 인핸스먼트 통해서 뭔가 이후에 처리되는 업데이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셀즈 인보이스에 서밋 이후에 뭘 해라 라는 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개발하는 것들도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되게 저사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되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은 이제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원가입해서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카페에서 SOS를 외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닿는 한 제가 그 뭔가 이제 한번 자기네 우리 회사에 한번 공짜로 설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AWS에 이 코어에 4기가 램 이상의 서버를 준비해 주시면은 제가 설치를 다 해드릴게요. 그거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HTTPS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해두고 이거까지 솔직히 그거는 이제 약간 컨설팅 영역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도움은 줄 수 있는데 제가 그 하루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돼서 그거는 제가 좀 그냥 해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휴가나 이럴 때 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너무 좋은 게 여기 회계 모듈 클릭하잖아요. 이거 클릭해서 튜토리얼 보면은 유튜브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플레이하면은 Hi, welcome to ERP. 네, 아니 물론 영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단계별로 우리가 각각에 대한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용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직접 하나하나 그 모듈별로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 ERP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세팅을 할 수 있다. 걔들 얘기한 게 셀프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과 다른 그 설명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간단하게 오버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